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AP통신, BBC, 알자지라 기사를 바탕으로요. 이재명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의 취임, 그리고 그가 제시한 정책 방향, 또 당면 과제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게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마주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문제가 핵심인데요. 바다님들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6월 4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적인 그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바로요. 취임사에서는 정치적 혼란 이후에 상처 치유, 그리고 국민 통합, 이건 최우선으로 내세웠죠. 통합. AP랑 알자지라 보도로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국민 주권 찬탈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 점이 통합 메시지하고는 약간 동시에 정치 보복 우려라는 양면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빈곤 극복 스토리로 유명한 진보 정치인으로서 불평등 해소라던가 민주주의 강화 이런 걸 약속하면서 대통령이 된 건데요. AP와 BBC도 이런 배경에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목표들은 어떻게 제시되었을까요? 국내 문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국내적으로는 역시 그 민생경제 활성화,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민생경제. AP하고 알자지라에 따르면 그 경기 침체 위협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도 약속했습니다. 아, 재정 지출까지요? 네. 이게 이제 물가 안정, 또 중산층 서민 지원과 함께 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온 거잖아요.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성장,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알자지라는 그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위협, 이것도 경고하면서 대응하겠다. 이 부분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외교 안보 분야는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일까요? 이게 좀 상반된 접근법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반된 접근법이요? 네. AP는 북한의 핵위협, 또 도발, 여기에는 한미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제력으로 대응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고요. 억제력, 네. 하지만 동시에 AP랑 알자지라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 개설, 그리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이 의지도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대화와 협력. 특히 알자지라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화 의지를 좀 부각했어요. 미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도 참 중요한데요. AP는 견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삼국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근데 BBC는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죠. 그렇습니다. BBC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동맹에 다소 좀 회의적이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에는 거리를 두려 한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거리를 둔다. 네. 양쪽과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예로 들었죠. 이처럼 동맹 강화와 실용 외교, 그리고 그 미중 사이의 균형 잡기, 이 목표들 사이에 좀 긴장감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여러 목표를 제시했지만 현실의 벽은 참 높아 보입니다. 당장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인데요. 네, 맞아요. 인수기간도 없이 바로 직면한 위기라는 점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맞습니다. BBC랑 알자지라가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이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경제적으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4월에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했고요. 철강, 자동차 같은 기존 관세에 더해서 신규로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50%요? 네, BBC는 그 문정인 고문의 말을 빌려서 이게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예요. 전임 정부 부재로 중단됐던 협상 재개가 정말 시급한 상황이죠. 안보 문제도 이게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위 원스톱 쇼핑 접근 방식, 그러니까 무역 문제랑 주한미군 방위비 같은 안보 문제를 그냥 한데 묶어서 거래하려는 태도, 이것도 큰 부담이죠. 네네. BBC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당연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역할 변경이나 감축까지요? 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방부 관리, 이 사람이 BBC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보다는 대중국 견제 역할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병력이 재배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야, 이건 한국에게 정말 큰 딜레마입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은 필요한데 자칫하면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죠. 그렇죠. 문정인顧問 역시 미국에 버려질까 봐, 동시에 중국 견제 전략에 갇힐까 봐 걱정이라고 BBC에 토로했고요. 전직 미 외교관 에반스 리비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닥치는 그 퍼펙트 스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 변수가 우려되는데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이 다시 열릴 경우에 미국 본토 위협만 제거하고 한국 안보는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BBC는 바로 그런 우려를 제기합니다. 김정은의 협상력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분석이에요. 핵 미사일 기술 발전도 있고 러시아 지원도 있고요. 아, 협상력이 더 세졌다. 네,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거나 주한미군 관련 공약 축소 같은 더 대담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미 접상가 시드니 사일러는 BBC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좀 조기에 관계를 구축하고 협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이런 압박 속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어떤 대응 카드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대통령은 국위구선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실용 외교. BBC는 한국의 그 세계적인 조선업 역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 해군 함선 건조나 수리 지원 가능성, 이걸 언급하면서 이걸 통해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가치를 입증하는 방안, 이걸 잠재적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아, 조선업 역량 활용. 네, 결국은 그 거래적인 시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를 설득하는 것, 이게 관건이겠죠. 한편 AP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삼국 협력하고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는 통합과 경제 회복을, 국제적으로는 실용 외교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압박과 안보 요구 재조정, 또 북한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심화하는 미중 경쟁이라는 정말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이 파고를 넘어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될 텐데요. 마다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